네, 매주 월요일 직격 토론 책임져 주시는 이재호 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건, 그다음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합건 이 두 가지를 좀 논의해 볼 텐데, 먼저 추미애 장관 건, 우리 이재호 전 의원께서는 추미애 장관 사퇴해라 이겁니까? 예, 왜요? 이 정부를 구성하는 데서 핵심적인 그 인사들이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 이제 국회가 국회의원이 있듯이 예, 정부는 국무위원이 정부 운영을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의 고유 업무를 관장하기도 하지만은 국무위원이 일원이란 말입니다. 물론이죠.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 인대하는 것은 뭐 말을 거칠게 했다 뭐 이렇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 인식이 그게 잘못됐다는, 그게 국무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어떤 인식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아니고 상호 존중의 관계거든요. 예, 상호 존중의 관계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검사 개개인을 지휘를 못하게 돼 있고, 지휘를 할 경우에는 총장만. 검찰총장에게만 하게 돼 있는 거는, 법무부 장관은 일종의 정치인이잖아요. 국무위원. 예, 예,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또 특히 법무부 장관은 정당 소속이고 또 국회의원일 경우가 많고, 예를 들면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안을 하나하나를 지휘하거나 감독하게 되면 이게 중립을 훼손하게 된다 이 말이죠. 검찰의 중립을.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검찰총장에게만 지휘권을 예. 행사하려고 한 건데, 예. 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가 이 서로 존중, 상호 존중과 견제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여준 인식은 근데 이번에는 상명하복식으로? 법무부 장관은 완전히 군에서 상사가 막 쫄병인데 이야기하지 내 말 왜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언사 거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 인식이 잘못이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없고. 박지훈 변호사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검찰청법상 또 헌법상 글쎄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호 존중은 맞지만 지휘 관계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거든요. 당연히 또 검찰청 자체가 법무부 외청이어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언행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과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언행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수사 관련해서 지시를 좀 내린 바가 있어요. 감찰부에서 좀 해라. 네. 그 관련해서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건입니다. 관련해서 거의 반박하는 수준으로 그냥 인권과에 그대로 두면서 대검 인권과에서 관리하도록 했거든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언행을 떠나서 행동으로 반발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반발했다. 장관한테 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표현을 한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청문 법사위에서 상당히 좀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들었거든요. 순치 예. 당하느냐 예. 그런 것들 나온 직후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오히려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박 변호사님 말씀에 문제가 많은데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은사가 법무부 검찰총장 보고 하는 말이 뭐 내 말을 왜 안 듣냐, 내 말 잘 들었으면 넘어갈 건데 네. 사사건 건 토론도 한다. 이것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보고 할 수 있는 은사라고요? 그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취지가 문제야. 발언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 문제니까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보고 구체적으로 한 사실들이 그게 법무부 그 건 장관으로서 자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관련해서 분명히 감찰부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 감독관이라든지 대검 인권과 같던 그런 부분들이 뭐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다 문제 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그거는 명령을 거역하는 그 모양새거든요.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상명하복이라는 거예요. 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인데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검찰총장 자기 혼자 있죠. 아, 보세요. 예. 외청주에 외청장이 다 차관급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봐서 알잖아요. 네.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청문회를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시를 마음대로 내리고 마음대로 받고 왜 내 말대로 안 듣냐 이런 정도 위치라면 검찰총장을 임기를 줄 필요도 없고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고 장관급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네. 충분히 그게 말이 되는데 아니, 자기 일반적인 측근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고 계속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보였기 아니, 때문에 그렇지 법무부 않아요. 장관 입장에서 아니, 상당히 그걸- 불쾌할 수 있죠. 그건 법무부 장관이 그건 아주 잘못된 게 한명숙 사건의 감찰권도 검찰청에서 먼저 인권부에다가 하라고 하는 거는 그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감찰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의견을 존중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총장한테 물어본다든지 대검에다 물어봐야지. 그걸 일체 대검과 논의 없이 총장과 논의 없이 감찰부에다 감찰하라. 이게 뭐예요? 징계 그게? 시효는 아마 어? 법무부하고 검찰 생각이 다른 것 같고 특히 공소시효가 살아있어요. 모해위증죄, 교사죄, 공소죄 10년이에요. 내년 2월까지 예.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충분히 형사 대상도 될 뿐더러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표면적으로 봤을 그거를- 때는 자 잠깐만요. 네. 예, 우리 뭐 구체적인 사건에 또 어느 기구에서 처리하는 게 옳은지는 대검과 법무부의 판단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두 분이 다시 또 토론해봐야 그래요. 그건 할 거 우리 없고. 청취자분들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사실 이 배경에는 추미애 장관이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도 했죠. 법무부 외청 검찰청인데 검찰부 외청 법무청인 것처럼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에 너무 예속돼 왔다. 문민화된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인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 그게 왜 문제인지 한번 제가 얘기해 얘기를 보시고. 할게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가장 정당성이 높은 사람이죠. 많은 국민들이 선출했던 직책이기 때문에 네. 그 밑에 법무부 장관, 그 밑에 검찰총장이 있는 건데 지금 하는 검찰총장의 행동을 보면 본인이 바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직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런 검찰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법무부 장관이라는 민족 정당성 2단계 쇠사슬을 받는 사람의 지시라든지는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한명숙 전 총리 얘기를 좀 하기 그렇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또 다른 식으로 좀 예컨대 어긴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행까지 간 거고 저는 발단이 검찰총장한테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선출되지도 이게요. 않은 권력이 아무 견제도 안 아무 받으려고 견제 안 한다.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요. 그거는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을 저는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난 뭐 윤석열 검찰총장 예. 개인을 무슨 도둔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옳지도 않고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이래 지금까지 한 일을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폐청산을 이유로 전 정권의 사람들 잡아갈 때 여당에서 뭐라 그랬어? 그 한마디도 정당성에 대해서나 절차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 잘한다 그러고 박수치고 그렇지 않았나요? 그때 그런데 잘했어요. 예. 살아있는 권력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살아있는 권력도 그건 대통령이 또 시킨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도 봐주지 말라고. 예. 살아있는 권력에서 칼을 대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이 지금. 부분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거는 지금 예전 권위주의 말씀하신 건 정부 조국 전 장관 근데 수사 사실은 이런 거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무리한 수사했다는 게 좀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울산 사건도 좀 그런 게 좀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 무리한 수사고 과연 정말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 했는 건지 아니면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을 위해서 한 건지 그건 나중에 드러날 건데 무리한 수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검찰을 위해서 수사했던 것이다. 권력을 그건 위해서 그렇게 많이 바라보기 여권에서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돼. 여권에서 그렇게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국가를 경영할 자질이 없는 정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권의 특색이 네 가지요. 권력은 오만하게 짝이었고 사람들은 교만하게 짝이었고
정책은 산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는 아주 방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추미애 사건을 드러난 거예요. 그게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그 교만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호 전 의원께서는 검찰은 그냥 놔둬야 된다. 검찰이 원칙과 법에 어긋나게 하면 제재도 해야죠. 예. 그런데 검찰이 지난 정권 사람들 잡아갈 때 그때 그 무리한 수사를 할 때는 왜 말 안 했나요? 그거는 뭐 잘 했어요. 그때 왜 말 안 했냐고. 그 무리한 수사를. 그 무리한 수사를 잡아갔던 사람들 무죄가 줄줄이 났는데 자, 그건 왜 말 안 했나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두 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완전 그래요. 달라서 뭐. 다른 게 자, 아니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다음 주제는 인천공항공사 이 논란 부분. 박지훈 변호사가 네. 왜 생트집이냐 이 말이죠. 상당히 이 얘기가 뭐 지난 주말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가장 문제가 좀 야당 뭐 특히 보수 언론이 좀 문제 같아요. 제대로 좀 보도가 좀 돼야 되는데 예. 이 본질을 좀 비켜 나가면서 음. 특히 가짜 뉴스 같은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짜 뉴스로 어떤 생트집이에요. 예컨대 뭐 연봉 5천짜리가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네. 그래서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평등권 이런 것들이 침해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취업 같은 거 로또 취업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 확인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썼던 글을 그냥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글에 따르면 자신이 놀았는데 예컨대 알바로 알바 들어갔는데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 확인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것인 양 이렇게 보도되는 게 가장 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젊은 청년들한테 더 어떤 기분 안 좋게 만드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건은 본질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거 이건 문제가 없어요. 네. 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또 비정규직 사람들의 월급을 정규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해줘야 된다. 나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고 인국공사 때 본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했다든지 정규직으로 하면 봉급이 올라간다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과 절차가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1,900여명이 된 걸 하루아침에 그냥 정규직으로 해버리니까 이거는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온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왜 정규직으로 들어가려고 그 고생하고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과 절차는 어떤 게 있어야 한다고 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다 공채로 다시 뽑았어야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기려면 예.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시험을 절차? 본다든지 그러니까 공채를 다시 해라. 한다든지 뭐 일정한 이미 공채는 됐으니까 일정한 기준을 갖고 비정규직이지만은 정규직을 하려면 정규직에 밟아둔 원칙 중에 최소한 요런 건 거쳐야 된다. 당신들이 예. 이미 근무했으니까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요거는 정규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거쳐야 된다든지 뭐 일정한 절차를 밟아줘야지.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 문제는 말씀하세요, 그거지. 박 변호사. 일단은 비정규직, 정규직, 뭐 무기계약직 다 그냥 일반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사한 직종인데 신분이 보장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바꿔야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최초 일환이 인천국제공항 갔던 거긴 합니다. 거기가 비정규직이 워낙 많았기 제일 때문에. 많으니까 예. 거의 많은 공사니까. 그래서 갔긴 갔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3년 하면서 19만 명 정도가 정규직화 됐습니다. 그 중에 일환이 이거고요. 그 중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 취지가 맞기 때문에 예. 예컨대 나는 좀 어렵게 됐는데 저 사람 좀 쉽게 되는구나.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취지가 맞다 그러면 좀 박탈감이 들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 말고 지금 공개 시험 자체가 줄어든다든지 기회가 박탈된다. 이건 영 다른 가짜 뉴스거든요. 급여가 갑자기 펑 뛴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거짓말 같은 게 진짜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잠깐만요. 네. 이재호 전 의원께서는 그 박지훈 변호사가 처음에 말했던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안 말 하시는 것 않았습니다. 같고 예. 왜 기존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을 정규직화하는 건 좋으나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정규직화 시켜주느냐.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절차라는 게 사실은 만약에 절차를 까다롭게 해버리면 뭐 조금만 더 제가 추가해서 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날을 기준으로 2017년 5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사람은 자동으로 정규직화 시켜주고 네. 그 후에 입사한 사람만 공개 채용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마치 정말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방문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서요. 그 당시가 아주 비정규직이 많았던 사업장이고 또 최초로 선언했던 어쩌면 임기 개시하고 했던 가장 첫 번째 방문이자 가장 첫 번째 그렇습니다. 예. 일이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이제 공사에서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공기업인데 내 생각은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네, 나는 맞습니다. 네. 저도 공기업은 사기업은 몰라도 음. 공기업에는 비정규직을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기업은 비정규직을 뽑을 때 내가 그 대기업 인사과에 내가 여기 오면서 쭉 알아봤는데 뽑을 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네들 대우는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또 뽑을 때도 무슨 시험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해당 담당 직원 팀장이 그냥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뽑을 때 이미 설명을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예, 예. 당신들 대우에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의 비정규직하고 공기업의 비정규직하고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주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예. 그런데 이 뽑아난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기업이 자기네들은 이런 거 뽑아난 비정규직인데 이 비정규직을 뽑을 때는 비정규직에 합당한 원칙을 갖고 뽑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정규직에 합당한 원칙을 갖고 뽑은 사람들하고 비정규직에 합당한 원칙을 뽑은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섞어서 같은 처우를 했다고 하는 건 이건 공정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앞으로 예. 가급적이면 공기업은 비정규직을 뽑지 않는 것을 세우면 몰라도 예.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 방문해가고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일제 절차와 원칙도 없이 그냥 무조건 1,900명이나 된 걸 하루아침에 정기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인천국제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제공항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준비했던 사람들은 일정하게 그 티오만큼은 줄어드는 건 사실 아니요. 뭐라고 하든 간에. 직격 자체가 다르고 그게 자, 예. 박지원 그 부분 아니 보안으로 그게 가짜 뉴스 일환인 거예요. 아니야 그 가짜 뉴스가 아니 아니고 잠깐만 설명 좀 들어보세요. 아니야, 그 박지원 가짜- 변호사 네, 설명. 보안직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게 혼동돼서 지금 보도가 되는 거예요. 혼동돼 가지고 왠지 1,9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인천공사에 취업하려는 취업 준비생, 취준생이라 그러죠. 취준생이 그 문이 좁아질 것이다. 지금 그 그런 부분은 얘기인데 아닌 거거든요. 전혀 사실이 뽑는 게 아니다. 다른 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왠지 뭔가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뭔가 부조리처럼 이 보도되는 거는 이 사실하고 가짜하고 구별해서 보도가 네.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네. 또 말했지만 사실상 어떤 절차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다 그러면 결국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문턱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절차라는 거는 어떻게든 만들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큰 취지이기 때문에 예. 그 문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사도 그렇지만 저는 민간도 비정규직 없애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일정한 절차를 새롭게 좀 고안해 보자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 건데 결정적으로는 아무튼 1,900명을 정규직화함으로써 어쨌든 TO가 일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재호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이 네, 저는 그래 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렇지 않죠. 사실관계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보안직도 정규직이 있는 거거든. 거긴 정규직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정규직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자꾸 그렇게 선전하는데 그건 그렇게 선전하는 게 가짜 뉴스라고. 가짜라고요? 그게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게 정규직으로 뭐 비정규직으로 했다 봉급을 많이 준다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할 수도 있는 거 다 좋다 해. 그러나 비정규직을 뽑을 때 이미 합당한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뽑았다 그 사람들에게. 예?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옮겨버리면 그럼 다시 정규직으로 옮길 때 거기에 또 합당한 절차를 설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뽑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 그 부분은 뭐 그런 절차가 있으면 좋겠지만 취지가 맞다면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뭐 그런 게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아무튼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뭐 지금 이재호 전 의원께서는 그 보안직 안에도 정규직이 있으니 T1은 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정부는 생각하지 전혀 않는데, 그렇지 저는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주장하니까 않는데, 예. 그거는 좀 더 저희가 사실관계 또 파악을 필요한 청취자들이 것 좀 같아요. 생각을 해보셔야 될 아니 부분이 이건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지 생각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